안보 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 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안보뿐만이 아니라 국가 위험도를 줄임으로써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기여한 것입니다. 또 국방 인력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과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 사람들이 전부 퇴직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F-35 몇 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장기 근무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국방력 강화에 또 국방력이 훼손되지 않게 막는 것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 예산도 틀어막았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국민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실행하는 건지 이러한 핵심 예산만 딱딱 집어내서 삭감하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치안 예산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인건비 삭감과 특활비 폐지입니다. 이거 수백억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에도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했습니다. 이 마약 수사는 관록과 실력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 여기 과거에 검찰 강력부에 계시던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약 수사 조직이 엄청난 관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전부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경찰 수사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마약은 미래 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초안전이나 하이브리드전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약 시장을 장악한 세력은 모든 범죄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초안전이나 하이브리드전의 대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부도덕한 초안전, 하이브리드, 비전투 전략 전술에서 바로 이 마약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마약 대응에 이토록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 대응으로 확실하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검찰 수사권과 수사활동비 폐지와 아울러서 부패와 금융 사기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몽땅 넘기고 반대 세력과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특검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토끼머리식 수사와 소설로서 여론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시에 공직자 줄탄핵은 22건이 발의돼서 일부는 사퇴하고 일부는 소추돼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임자, 사퇴를 해도 후임자 선정, 인사검증, 청문뿐만이 아니라 조직 장악하는데 그 다음에 해당 기관 직원들도 새로운 업무 방침에 적응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들고 행정이 마비됩니다. 검사들 탄핵도 많이 했죠. 이거 위축돼서 이런 수사사법 업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징계도 받아보고 3번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사를 하다가. 그런데 이 검사에 대한 압박은요, 판사도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위축되고 압박을 느낍니다. 우리 헌정사 70년간 공직자 탄핵 발의, 특히 소추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만 비상계엄 전까지 22건, 저에 대한 탄핵 결정 전까지는 무려 30건에 이릅니다.
저를 탄핵 소추한 다음에는 총리를 탄핵 소추하고 부총리까지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제가 탄핵 소추 결정이 나고 나서 후임 헌재 재판관 임명 때문에 내각을 줄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만 가지면 입법 예산 폭거와 무고한 공직자 줄탄핵을 마음껏 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헌법상 권한남용이고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진영과의 연대라는 헌법상 지향해야 될 국가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씨는 감사 전문가로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비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당시에 선관위가 벌인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 권익위를 통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었고, 또 민주당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관련 기밀 유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적법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장 탄핵으로 감사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또 간첩 이적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조직적 비호, 이걸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헌정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감사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로 만납니다. 그런 감사원장을 헌재 탄핵 심판정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직자, 산하기관, 국영기업체,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이런 데를 감사하는 감사원장이 무슨 해임 사유가 될 만한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탄핵해서 직무정지를 시킨다면 단순한 감사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행정과 행정을 적법하고 효율적이게 만드는 공직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헌정사에도 초유의 일입니다. 중앙지검은 부패, 경제 등 중요 사건의 50% 이상을 다루는 핵심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줄 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판사를 겁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도 이제 막 탄핵하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는 막장까지 온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오늘날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저는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이 완벽히 보장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이런 칼춤을 추고 헌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이런 국회, 이런 의회주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